넷플릭스의 새 오리지널 시리즈인 기생수 더 그레이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글로벌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공개된 지 5일 만에 미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인도 등 여러 국가의 탑10 목록에 올라 630만의 시청자와 350만 시간의 시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개 첫 주부터 놀라운 흥행 성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인간을 숙주로 사용해 세력을 넓혀가는 기생생물과 이를 막으려는 전담팀 더 그레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생생물과 공생하는 인간 수인의 이야기도 펼쳐집니다. 이 작품 속에서는 지구에 도착한 기생생물들이 인간을 지배하려 하지만 사람의 몸 일부만을 지배하는 기생수와 함께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주요 인물로는 변종 정수 입력의 소유자인 전손과 그를 돕는 조직원 설강, 그리고 기생수 소탕 작전을 벌이는 더 그레이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중 이정현 역은 권혜요가, 원석 역은 김인권이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메인 포스터만 봐도 기대를 모으는 이 작품은 인간과 기생수의 대결을 그리고 있으며 수인과 기생수의 대립을 표현한 강우, 준경, 철민, 원석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기생생물의 공격으로 혼란스러워진 도심은 기생생물에 맞서 싸우는 인간들의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면 과연 인간이 사회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제작 초기부터 기대와 논란이 함께했습니다. 원작인 이와 키 히토시의 기생수는 인간을 사냥하는 기생생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SF 호러 만화로 인간과 다른 생물의 공존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연재되었으며 발행 부수 400만 부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완결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 드라마로 제작되어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작품으로 좋은 반응을 얻기까지는 여러 도전이 있었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원래의 기생생물 이야기에 한국적인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작품인 기생수 더 그레이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원작을 단순히 재현하는 대신 한국의 배경을 바탕으로 원작의 세계관을 확대하여 독특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생수 더 그레이는 한국적 정체성을 갖춘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최근 한국 제작물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독창적이고 강렬한 이야기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 작품 역시 일본 원작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러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원작의 주요 설정을 유지하되 인물 구성과 사건들은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원작과 달리 드라마적 요소를 강조하여 기생생물에 의한 잔혹한 장면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적 고통과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원작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한국적인 문화적 요소를 더하고 자신만의 창조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새롭게 해석된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원작에서는 주인공의 손과 팔이 변형되는 모습이 중심이었지만 한국판에서는 주인공의 오른쪽 얼굴에 변형을 주어 인간과의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른 인물들의 전체 얼굴 변형과 대비되며 인간성의 상실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한국 제작진은 원작의 상상력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했으며 이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덱스터 스튜디오와 협력했습니다. 인간과 기생생물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가진 주인공은 이야기 속에서 그 존재감을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연상호 감독의 창의력과 덱스터 스튜디오의 높은 기술력이 어우러져 몰입도와 현실감이 뛰어난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주인공의 목과 얼굴 움직임에 중점을 둔 독창적인 모션은 한국의 전통 놀이인 모 돌리기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생생물 하이디의 위협적이면서도 인상적인 비주얼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할리우드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판권을 구매했지만 원작의 매력을 살린 시나리오 개발에 실패하여 결국 제작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제작팀이 만든 이 작품은 원작을 넘어선다는 호평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공포 장르를 넘어서 철학적 질문과 액션의 감동을 모두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최고의 공포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되어 더욱 의미 있는 이 작품은 원작의 세계관을 확장하며 신선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청자를 사로잡는 열정적인 작품으로 단지 공포를 넘어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 없으니 여유로운 시간에 시청을 권장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매력으로 멋진 괴물과 함께 흥미로운 스토리라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원작에 대한 깊은 존중과 함께 가장 인상적인 스핀오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9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킹덤을 본 후로는 한국의 공포 장르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원작과는 다른 스토리라고 들었을 때는 걱정이 앞섰지만 첫 화를 보는 순간 이 시리즈가 원작보다 훨씬 더 나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뛰어난 한국 드라마다. 처음 기생충 같은 생명체가 등장하는 오프닝 장면에 바로 빠져들었고 그 후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었고 모든 캐릭터가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촬영 기법과 스토리텔링 모두 훌륭했으며 다음 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본 만화의 실사화나 속편이 아닙니다. 한국은 스토리를 매우 잘 다루기 때문에 원작을 읽거나 애니메이션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같은 만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으로서 이야기가 어떻게 실사화될지 궁금했습니다. 이 작품은 원작 애니메이션은 물론 원작 만화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호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원작을 생각나지 않게 할 정도로 원작을 초월했고 심지어 할리우드의 대작 3편과 경쟁하여도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3편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들이지만 새로운 이야기와 볼거리를 찾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은 결국 이 한국 작품에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